여러분, 할 일이 미친 듯이 쏟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신입사원 때 부장님이 기존에 하시던 일을 통째로 넘겨받았습니다. 사수도 없이 말이에요. 일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찔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모르는 건 많지, 노하우는 없지, 일은 계속 쌓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구나 생각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고 나서야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더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동안 몰랐던 여유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할 일들을 제때 실행하고 완성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일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습관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간관리 방법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죠. 일을 미루지 않는 실행 습관에 대해서는 위쪽 카드로 띄어진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음 두 가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 그리고 두 번째, 상황 파악입니다. 먼저 우리는 업무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중요한 일만 남기고 불필요한 일을 쳐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울 때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상사들이 시키는 일을 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쏟아지는 일들을 신입사원이 가려서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우리 모두 미생이니까요. 만약 나에게 쏟아지는 업무를 줄일 수 없다면 그 업무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저의 신입사원 때를 생각해보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려는 의욕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끝내기보다 품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일을 추가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블 체크하면 되는 일을 3번, 4번 확인한다거나 보고자료 꾸미기에 시간을 과하게 들이는 경우 같이 말이죠. 제 스스로 업무의 단계를 늘려서 난이도를 높이는 타입이었던 거죠. 제 무덤 제가 파는 거죠. 업무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서 겨우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그제서야 일의 완성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은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가지치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효율과 속도를 추구하다가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실질적인 시간 관리에 들어가기 전 고려해야 할 두 번째는 내 할 일, 나의 업무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현재 어떤 업무들을 잘 처리하길 원하나요? 하나의 카테고리 또는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하는 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고 싶은가요? 전자의 예시는 IT 개발자를 들 수 있습니다. IT 개발자분들은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을 런칭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때는 특히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마감 업무가 필수죠. 그에 반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쏟아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총무팀 소속 업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무팀 소속으로서 행사 업무, 물품 관리 업무, 회의실 관리 업무 등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에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직장, 육아, 가사, 취미, 인간관계 등 한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능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잘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주어진 업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시간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좋다는 시간관리 방법들이 막상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대한 중요한 일만 남기고
그 중요한 일들의 상황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관리 방법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발생하는 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싶다면 저는 로켓 스타트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는 나카지마 사토시가 쓴 책 오늘 또 일을 미루고 말았다에서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나카지마 사토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에서 시작해 미국 본사까지 진출하여 윈도우 95 개발에 참여하였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더블클릭,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나카지마 사토시가 말하길 이 로켓 스타트 방법은 영어가 서툰 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의 수많은 인재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관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처음 20%의 시간 동안 80%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감이 일주일 후라면 첫날 동안, 혹 마감이 열흘 후라면 처음 이틀 동안 일의 80%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직장인에게 마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감을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와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마감에 임박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들 학창시절이나 회사에서 마감에 쫓겨 허겁지겁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기면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화하고 각각 업무를 남은 일자에 나눠 배분하여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로켓 스타트 방법을 알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5일이 주어졌으니 월요일에 목차 쓰고 화요일에 자료조사하고 수요일에 초안 쓰고 목요일 그래프 찾아서 넣고 금요일 제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 일이 생겨서 일이 밀리게 되면 결국 마감에 쫓겨 목요일 밤에 급하게 벼락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로켓 스타트 방법을 알고 나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의 상황에서 일이 딱 주어지면 첫날 곧바로 몰입 상태에 돌입하여 목차 작성, 자료조사, 초안 작성까지 완료하고 넣어야 할 그래프까지 다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방법이 로켓 스타트 시간 관리법입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될 때 땅에서 떠오르는 초반이 하늘을 나는 중후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연료통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말이죠. 이 로켓 스타트법을 사용하면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업무의 완성도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반론이 생각나실 수 있어요. 마감에 임박했을 때 고도의 집중력이 나온다는 마감 효과도 있지 않은가? 라고요. 물론 마감에 임박하면 고도의 집중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감에 임박할수록 완성에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또 집중력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벼락치기의 집중력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력이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완성하기 위한 집중력이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벼락치기 특, 결국 미리미리 좀 할 걸 후회함. 이런 로켓 스타트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로켓 스타트 하는 초반 20%의 시간에는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멀티태스킹 하지 말고 초반 집중력을 80%를 완성하는데 몰두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시간에는 이메일 확인이나 SNS를 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는 등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로켓 스타트를 하는 시간에는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것으로 간단히 때우면서 점심시간에도 일에 몰두합니다. 둘째, 초반 20%의 시간에 80%를 완성했다고 절대 마감 전에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켓 스타트 방법은 벼락치기와 반대로 초반에 무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마감 전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출을 해버리면 무리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 회사에서 일 잘하면 계속 일 주잖아요. 무리한 초반 시간이 회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계속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초반 20%의 시간에 완전히 몰입했지만 80%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마감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록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로켓 스타트 방법은 빛을 발하는데요. 초반 20%의 시간대 완성한 결과물을 가지고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 보고를 통해 상사에게 진행 방향과 속도를 점검받으면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방법이 바로 로켓 스타트 방법입니다. 제가 이 원칙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부터 벼락치기 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고 여유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업무 상황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GTD를 추천합니다. GTD 방법은 제가 신입사원일 때 업무 폭탄 속에서 저를 구해준 방법인데요. 이 GTD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